안녕하세요. 율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빼놓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중요한 인간관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은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현대 사회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혼자 독불장군이 되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물 또한 사회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 얻어진 결과물일 테니까요. 더구나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혼자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회 메커니즘의 구조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회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살아가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비대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내막은 사회 네트워크 체계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회 구조와 현상 안에서 우린 인간관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 절차이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싫다고 해서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사회의 일원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싫어도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힘은 믿음과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그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지요. 개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협약이 가능하고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상대를 알게 되고 그 대상이 믿음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오픈하게 되고 점점 대화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대상과의 관계가 간극이 좁혀지게 되지요. 하여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점은 바로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10번 잘하고 1번 잘못을 하게 되면 여태 10번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1번 잘못한 기억으로 상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를 믿었고 신뢰하고 있던 어떤 부분에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함이 깨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우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실망은 결국 관계성에 거리감을 두게 만들지요. 이것은 때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이 개입될 수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흠이 갔거나 미흡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해왔다면 심사숙고하고 객관적 판단을 요하는 기준에 대입하여 입각해 볼 것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서 내린 결론이 결국 아니라고 결정이 났다면 인간관계를 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관계의 그릇이 깨지거나 흠이 나거나 다치게 되면 결국 그 그릇은 볼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극복하며 그릇을 쓰기에는 감정 소모가 심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이 한 번 다치고 멀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 좋은 기억은 우리 뇌에 강하게 각인되어 오래도록 잊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물을 평가를 할 때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정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물보다 사람이라는 대상을 평가를 할 때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는데요. 특히 그 대상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여가 되어 있다면 더더욱 이성보다 감정의 문제가 더 앞서게 됩니다.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든 나쁜 관계가 형성이 되었든 인간은 감정적 요소로 인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든 없든 필요할 때는 냉혹한 판단을 내려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불구하고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거나 호의를 베푼 기억이 있다면 마음이 약해져서 냉철함을 보이기 어렵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과 엮인 감정이 안 좋은 관계이면 또 냉정함을 잃고 감정적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정의 사이를 오가며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의 정문화가 부각되어 아무리 강조를 한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간사하고 또 치사하며 얍삽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냉혹함과 냉철함이 요구되어야 할 법 앞에서도 이 문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조차도 이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형국에 지금 대한민국은 아우성입니다. 모든 관계성에서 우린 항상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하여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보다 항상 끝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좋았더라도 끝이 안 좋거나 나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평생 원수처럼 안 좋은 기억으로 낙인이 되어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해 나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뇌의 인식작용에 의해 여러 감각적 자극을 통해 지각하고 인식한 후 감정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이 자극을 받거나 다치게 되면 감정은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 변화의 양상은 언어와 행동으로 표출을 하게 되지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든 어떤 말로 표출을 하든 감정 상태가 흥분 상태가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고스란히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어 그 상태를 보존하게 되지요. 이것은 기억장치에 오래도록 메모리화되어 저장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 인간관계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날 때는 인간관계에 치명적 손상을 받게 됩니다.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 감정선을 넘지 말고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이성을 잃고 감정 표출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르고 있으나 상대는 그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정상으로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관계는 처음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은 관계일 테지요. 그리고 그 좋은 관계가 현재 진행형이면 더욱더 좋겠지요. 처음은 별로였지만 끝이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작용을 해서 좋은 관계로 발전시켰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관계는 더 이상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혹시나 인간관계에서 상대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절대 마지막을 나쁜 인상으로 주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이 항상 관계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보다 항상 끝이 좋아야 한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며 힘든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